네, 밤사이 코로나19 9번째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국내 누적 확진자는 9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신천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정부가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신천지 교회 신도 명단과 또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신규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을 했습니다. 밤사이 60명이 추가되면서 국내 총 누적 확진자는 900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지금 나오는 확진자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잠복기를 거쳐서 네. 검사를 해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 되겠고요. 지금 나온 확진자분들은 이제 3, 4일 전에 이미 감염이 됐다는 분들이 되겠고요. 예. 일단은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검사를 많이 하고 많이 찾아낸다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예. 더 적극적으로 검사해서 이제 많은 확진자를 찾아내야 되겠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검사를 안 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게 하나 있겠고 네. 또 아직 잠복기가 끝나지 않아서 음성이 나왔던 분들도 역시 안심할 수는 없고 14일 동안 지켜봐서 증상이 새로 생기는지 봐야 되겠고 또 14일 전에 격리 해제하시기 전에도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음성인지 확인하는 절차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지자체별로도 브리핑을 하고 있어서 아직 중대본 집계 결과에는 이제 반영되지 않았지만 대구시에서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오늘 새벽에 이제 68살 여성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는데 사실 검사 결과를 받기 전에 사망을 한 건데 이 환자 또한 기저질환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 환자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과거 기저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사망하셨는지에 대한 것이 필요할 텐데 네. 이렇게 그 확진 의심을 안 하고 감염되셨다가 바이러스성 폐렴이 진행해서 또 이미 발견해서 치료할 때는 좀 이미 늦었고 또 의심해서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온 경우가 이제 앞으로도 좀 생길 것 같은데 대남병원 같은 경우도 첫 번째 환자가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혹시나 해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오신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증의 폐렴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 아니면 어떤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검사해 보니까 양성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제 더 이상의 중증 환자나 위중 환자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경증 환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네, 일단 경증 환자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증상이 있는데 이게 과연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인지. 그래서 일단은 그 대부분 젊은 분들은 이렇게 크게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증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서 대부분은 괜찮겠지만 그중에서 일부가 중증의 폐렴으로 진행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식욕도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동반된다든지 이런 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사해서 찾아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 같은 경우 또 아니면 고령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폐렴 증상이 좀 안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서 조금 이상 증상이 있다면 주치의와 전화 상담하거나 1339를 통해서 선별검사소 진료를 먼저 하셔서 코로나19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경증으로 확진되신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가 이제 중증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부분 80%는 경증에서 자연 호전되는 경우가 많겠고 그중에 일부가 중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중증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좀 하루하루 급속하게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좀 면밀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관찰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증과 중증 환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딱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아무래도 병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집에서 자가격리하기에는 또 호흡곤란이 있으면 산소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열이 많이 나거나 또 열이 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장기, 뭐 콩팥 기능이라든지 간 기능, 또 심장 기능 이런 것에 좀 위험이 동반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병원 치료가 필요하겠고
그냥 감기같이 젊은 분들은 뭐 기침 좀 나고 열 나는데 확진 환자다 이런 분들은 좀 집에서 예, 예. 지켜봐도 되는 경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은 10대나 더 어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 방법이 좀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직까지 알려진 방법에 따르면은 이제 항바이러스제 방역 당국에서 발표를 했지만 칼레트라를 사용할 수 있겠고 또 어린이를 위한 시럽도 이제 추가로 주문해서 확보를 했다고 하시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표준 치료가 칼레트라냐는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몇 사례를 봤을 때 아무래도 칼레트라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어린이 환자들 중에서 이제 중증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아마도 칼레트라 시럽을 사용할 것 같고요. 다행히 아직 중국 발표에 따르면은 예. 9세 이하 어린이에서는 사망률이 없었고 예. 10세에서 19세 같은 경우에도 한 0.1% 정도의 치사율이 있었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어린이가 감염되는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비교적 경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당정청협의회에서 대구 경북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야말로 최대 조치를 시행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그야말로 전국으로 확산을 하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판단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구 자체의 어떤 더 확산세를 막아야 되겠고 대구에서 이제 지금도 이미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대구 신천지와 관련된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 확진자와 관련된 접촉자들에서 소규모 유행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대구 확산세를 막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미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미 그렇게 대구 신천지와 관련된 분이라든가 이런 접촉자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빨리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막 몇천 명 단위가 몇백 명 단위가 되면 일일이 동선을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아무래도 뭐 10명 이내인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서 좀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적극적인 동선 파악이라든지 접촉자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그 이번에 31번째 환자가 발견된 것처럼 의사가 진료를 했는데 어떤 폐렴인데 바이러스성 폐렴이 의심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을 찾으실 텐데 그때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코로나19를 의심해서 또 열심히 검사를 하고 또 검사 권유를 받은 환자분들은 또 이제 바로 응해 주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응해 주셔야 이제 또 발견되지 않은 또 제2의 신천지 교회 같은 이제 감염자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부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전체 신도 명단을 제공을 받아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아마 명단 전체를 확보하게 되면 확진자가 더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숫자 자체보다는 확진자를 검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네. 이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겠고요. 아마 이제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확인을 했다. 긴지 아닌지 확인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당 부분이 이제 신천지교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만 잘 통제해도 이제 상당히 추가적인 감염을 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명단 전체를 확보하게 되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인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게 이제 지난 18일이면 잠복기를 감안을 했을 때 이번 주가 좀 최대 고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감염자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염시키는 수가 한 2~3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뭐 한 2~3일 경우에는 뭐 한 사람이 2사람, 4사람, 8명 이런 식으로 뭐 10명 단위로 발생이 되지만 네. 이것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놓치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1,000명 단위로 2,000명 하루하루 다르게 1,000명 단위로 발생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감염자의 확산을 최대한 잘 저지하고 있느냐는 사실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염자 중에서 일부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이
중환자실을 입원해야 될 정도로 중증으로 진행하는 기간이 해외 중국 논문에 따르면 6일에서 한 12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되시고 조기에 이제 적절한 발견과 치료가 되지 않으면 청도 대남병원과 같이 중증으로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너무 중증으로 진행되면 또 치료가 좀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또 중증 환자로 또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좀 감염된 분들을 빨리 찾아내서 중증 여부를 확인해서 이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또 지금 또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울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 첫 번째 확진자인 여성과 함께 신천지 울산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본 사람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200명 넘게 함께 예배를 봤다고 해서 더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예배 형태 거기도 이제 역시 밀폐된 공간에서 또 비말 감염에 노출이 많은 뭐 그런 행사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구 신천지교회 같은 경우에는 방역 당국에서 추정하기에는 그 한 번의 예배로 이런 슈퍼 전파 사건이 한 번에 생긴 건 아니고 한 차례 한 번 또 유행이 있었다가 감염된 분들이 다시 모여서 또 더 큰 슈퍼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울산에서도 233명 중에서 이런 그 예배가 이제 몇 차례 반복됐고 또 뭐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 어떤 접촉들이 있었는지 소규모 모임 같은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또 좀 빨리 조기에 이런 분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확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톨릭대 은평 성모병원에서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이건 뭐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자칫 제2의 대남병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양측 병원에서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이유라고 할까요?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예, 일단은 이 코로나19로 자체로 인한 어떤 그런 감염과 사망보다 사실은 이런 코로나19가 병원에서 발생하면서 생기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 또 그리고 의료진 감염 무엇보다 이제 의료기관 폐쇄로 인해서 더 이상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몇몇 의료기관들이 그렇게 됐고요. 또 물론 이제 적절한 방역과 역학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이 이미 뭐 평택이라든지 광주 21세기 병원이라든지 이미 선제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하드웨어 시설적인 면에서도 조금 좀 열악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신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병원의 어떤 너무 과밀집화된 이러한 시설이라든가 운영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서 신축하는 병원들은 이제 감염에 관리된 어떤 시설 규정을 적용해서 보다 좀 까다롭게 신축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일선에서 방역망을 책임지는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이건 좀 드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물론 이제 그분이 좀 본인이 신천지라는 걸 빨리 밝히긴 좀 꺼린 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이렇게 검사를 하시고 했던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역시 방역 담당분들이 감염된다는 것은 의료진 감염처럼 역시 위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 관계없이 역학조사라든가 또 환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역학조사관이라든가 방역관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분들의 의료 공백은 이런 그 감염병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 방역 사업 같은 것 하는 데에서 좀 큰 지장,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을 하면서 대학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글쎄 좀 이들 관리가 감염병 통제 또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좀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교육부 당국에서는 그 개강을 일단 늦추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또 중국에서 입국하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관찰 기간을 두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강을 더 연기할지 개강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학생들 자체적으로도 조금 이런 소규모 집단 모임 같은 것을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개인 위생 수칙, 마스크나 손 씻기 같은 것들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예. 또 학교 당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육 환경을 조금 자제하거나 연기하고 또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또 학생들이 이제 아무리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그런 어떤 환경 같은 것이 안 돼 있으면 손 씻는 장소라든가 또 뭐 알코올 세정제 아니면 마스크를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다 이럴 때 또 마스크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제반적인 지원 같은 것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손잡이라든지 또 아니면 실내 환경에 대한 소독과 청소를 조금 더 자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또는 검역을 강화하는 국가가 지금 16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지금 코리아 포비아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제 이 감염병 확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인권과 사람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해치지 말자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사실 이제 중국 입국 금지를 필요성을 논의하다가 이것이 어떻게 되면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로 이렇게 말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가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어떤 입국을 금지하는 차단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좀 선입견 어떤 스티그마라 그러죠. 이렇게 꼬리표가 붙게 되는 현상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텐데 사실은 그거는 사실 저도 이제 환자분을 뵐 때 이분이 중국 분이다 그러면 사실 또 좀 약간 한번 의심하고 좀 걱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런 그 선입견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보건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국가,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감염병이 유입되면 이것을 통제적으로 역학적으로 차단하고 조사하고 또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굉장히 일요 인력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제 봉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좀 보건의료 시스템이 좀 취약한 국가들이 좀 많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완전히 봉쇄를 했다고 한 나라에서 과연 이런 봉쇄 전략이 효과적인지 이것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했는데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한 2, 3일 정도 있다가 또 항공편을 바꿔서 또 이렇게 다시 입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또 안 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한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통해서 효과적인 봉쇄가 될 수 있는가 이것들은 여러 나라의 사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앞서 손 씻기, 또 마스크 쓰기, 이런 또 기본 수칙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이 부분을 좀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